윤 대표님, 네. 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로 이렇게 네. 떨어지고 정말 명태균 네. 그런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네. 야당이 어디서 입수해갖고 지금 폭로를 한 것이죠. 네. 어쨌든 1심 선고 네. 여기서 유죄가 나올 것은 확실하니까 네. 이거 길게 끌었다가는 대법원 판결 나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냥 밀어붙여갖고 네. 윤석열 정권의 무릎을 꿇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특검법, 네. 장외집회, 네. 임기단축 개헌 네. 이 삼각파도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외집회 한다고 해갖고 2일날 했는데 자기들은 뭐 30만 원 왔다는데 네. 뭐 경찰 추산 15,000 내지 2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첫 장애 집회고 총 동원령을 내렸는데 지구당당 100명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완전히 팔이 날린 거죠. 계속 이 집회를 또 하겠죠. 전국적으로 좀 하겠다. 근데 윤 대통령이 이거를 차단하지 않으면 이 불씨가 또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면 안 돼요. 당장 9일 날에는 민노총 중심으로 해서 또 네. 광화문에서 한판 벌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신유빈 탁구할 때도 있잖아요. 네. 좀 불리하면 작전 타임 걸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둬서 바나나도 먹고 물도 한 잔 먹고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작전 타임 휘스를 부를 때죠. 그 작전 타임이 뭐냐? 대통령이 국민한테 소상히 나서는 거죠. 설명하고. 예. 예, 지금은 이제 뭐 저 탄핵은 안 갈 거야. 저도 탄핵은 안 갈 거라고 봐요. 탄핵 갈 확률은 전 10%도 안 된다고 봐요. 예. 왜? 탄핵하려면은 국회 통과해야 되고 또 200석 해야 되고 그 8석이 안 돼요. 그거를 넘더라도 헌법재판소 가야 가면 안 되는데 되죠. 6명 지금 헌법재판소 판사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재판관. 만장일치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또 만장일치가 되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추천한 헌법재판사 2명은 내년 4월 임기가 또 끝납니다. 예, 예. 그 심의하다 보면 문재인 쪽 끝나요. 그러다 보면은 절대 탄핵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럼 탄핵 안 되면 임기단축 개헌할래? 이거는 탄핵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훨씬 높죠. 예, 이거는 임기단축 또 헌법재판소를 안 거쳐도 돼요. 예. 이 국회에서 200명만 찬성을 하면은 바로 국민투표 가거든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9%라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80%가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8명만 신발을 고무신 꺾어 신으면 조기 임기단축 개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네. 지금 민주당은 2년 임기단축을 하자는 네. 거 아닙니까? 원래는 뭐 1년 해가지고 2026년 네. 지방선거 때 네. 같이 개헌안도 통과시키면은 네. 돈도 안 들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한 1년 정도뿐이 네. 단축을 안 하면 되지 네. 않느냐 뭐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15일 날 공직선거법 1심이 나옵니다만은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했잖아요. 633 지켜라 633. 네. 항소심 3개월. 네. 대법원 가서 뭐 3개월 이상 걸릴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끝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법원. 예. 그러면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출마도 못 해보고 끝나버리게 생겼으니까 100만 원 2년을 이상 다- 공직선거법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은 예.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대통령 출마도 못하고 민주당은 아예 풍지박산이 납니다. 400억 이상은 물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헌을 네. 이재명 방탄용으로 지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렇죠.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임기단축 개헌을 지금 사실상은 헌법에 예. 개헌을 해도 지금 대통령한테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 그것도 헌법 부칙에 넣어가지고 지금 대통령 임기 줄인다는 거 넣어가지고 개헌하자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건데. 부칙을 개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개헌이. 그렇죠. 원포인트 개헌이죠. 헌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네. 사실은 오래됐으니까 지금 네. 7공학으로 넘어가기 네. 위해서는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5.18 네. 그 정신 넣고 네. 부칙만 개정해갖고 이 가자는 원포인트 거죠. 개헌하자 그 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을 위한 방탄 개헌만 하자 그 얘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네. 어떻게 이런 얘기를 그런데 이재명이가 네. 자기 당헌 당규도 네.
자기 입맛에 맞게 다 고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똑같이 개헌도 하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감옥 안 가려고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대통령 선거 빨리 끝내자. 대통령 선거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당선인 신분이 되면은 그 재판이 다 그 무효가 되거든요. 무효가 아니라 정지가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직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쓰는 건데 이것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 이게 자꾸 커지면 어디로 공이 튈지를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이거는 좀 하느님이 하는 일이거든. 하느님이 하는 일이야. 국민들이 좀 임기라도 단축하고 빨리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국민의 108석 아닙니까? 8명만 이탈하면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당이 지속적으로 당근책을 써가면서 이탈을 부추기면은 또 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국회 통과가. 이재명은 목표로 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잖아요. 8명 구워 삶는다고 나설 수가 있죠. 지금 또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특검 탄핵 개헌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특검입니다. 특검은 지금 국민 여론상 지지율이 또 높아요. 훨씬 높죠. 7, 80% 갑니다. 지난번에도 재표결 때 상당히 4표 정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왔어요. 김건희 그 여사 특검법이 14일 날 올리잖아요. 또 부결나면은 28일 날 이달 말에 또 재표결 올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지난번에 4명이 이탈했는데 여당에서 4명 더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명태균, 김건희 여사 건 때문에 국민 여론이 나빠졌기 때문에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요구를 한다면은 중립특검도 검토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꼬시는 거죠. 꼬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탈을 부추기고 거기에 중립특검 하자 특검이 시작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건 막아야 하거든요. 매주 발표가 나올 텐데요. 매주. 김건희 여사 통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매주가 아니고 수시로 이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흔들려서 끌고 가지를 못한 상황까지 옵니다. 그걸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박찬대는 뭐 국민의힘 의견 얼마든지 수렴하겠다. 제시를 해달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특검도 그렇고 장애 뭐 투쟁이야. 아니 원내에서도 이 개헌이라든가 몇 가지 일만 제외하고는 못 오는 게 없는 정말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일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왜 장애로 나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는 국민들도 호응을 안 해요. 특별한 어떤 뇌관이 터지지 않는 한. 그러나 국회 내에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특검을 한다든가 또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는 경우 그건 절차에 의해서 하면은 다른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장경태, 민영배, 문정복, 김용민 이 사람들 다 친명이네. 그리고 조국의 황운하, 아니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임기단축 개헌연대를 추진해가지고 거기에 벌써 한 30여 명이 동참을 했다고 그러네요. 준비 모임이 출범을 했죠. 뭐 속이 뻔히 보이는 거죠. 이재명이가 이거 좀 더 쑤셔봐. 뭐 이런 거죠. 이재명이라든가 또 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그런 것들은 뭐 당론은 아니고 그 개인적인 뭐 의원들의 생각이다 하면서 거리두기를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이재명이 허가를 안 받고 할 수가 있습니까? 뒤에서 이재명의 지금 수법이죠. 탄핵하고 개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안 하면서 뒤에 이렇게 자꾸 부채질을 하죠. 부추기고 하면서 본인은 슬쩍슬쩍 빠지고 다른 악역은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이재명의 수법은 목표는 뻔합니다.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개헌이든지 탄핵이든지 뭐든 해가지고 뒤집어 엎자.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자. 이게 목표죠. 특히 임기 단축 개헌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탄핵인 거고. 그렇죠. 우회로를 탄핵이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우회로를 택은 거죠. 우회로를 택해가지고
이 사실상 하야로 끌고 가서 그렇죠.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오면은 정권은 자기들이 먹는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하야를 유도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하야, 뭐 임기 단축, 개헌, 탄핵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지금 국민들한테는 저는 금기어 아니었습니까? 금기였죠. 예. 이게 헌정을 이게 중단을 빚어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예. 이럴 정도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19%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이거를 빨리 저 한 40%까지 끌어올려야지. 지금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기시다 총리는 뭐 19%보다 더 밑에 가서 뭐 15%까지 내리고 유럽에도 뭐 10%대가 많아요. 정말 참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예. 개 대지로 아는 그렇죠. 처사라니까요. 네.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정진석이 저도 잘 아는 사람이고 네. 후배입니다만은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예. 지금 19%라는 거는 내각 책임자 같으면 벌써 그만둬야 될 지지율입니다. 저는 개헌을 한다면은 네. 오히려 임기 단축 개헌하면은 내각제로 가고 네. 국회의원들도 임기 딱 잘라 가지고 네. 국회의원들도 그때 같이 총선을 그렇죠. 해갖고 대통령 임기 뭐 그렇죠. 이런 것도 꼭 맞추자. 그렇죠. 그리고 과거 우리 이공화국 정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윤무선 대통령 네. 장면 총리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징적인 대통령은 두고 예. 뭐 총리제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는 오케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찬성이에요. 예, 그건 저도 대찬성이고 찬성입니다. 거기다 또 부칙을 넣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거는 나중에 대통령이든 총리든 되더라도 예. 계속 대법원까지 판결나면 그대로 집행한다. 예. 예, 지금 이 정치인 이 사람들은 그 예외 조항을 뺀다. 예. 지금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소추에서 정지되잖아요. 그것도 무력화시킨다. 그러면 이재명까지 다 해서 저는 개헌하는 거 찬성합니다. 예. 지금은 참 유인설관이란 말이 예. 있는데 이재명은 지금 유인설법 개헌까지도 예.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 대법원 예. 최종 선고 전에 예. 윤석열 정권을 뒤집어 가지고 예. 정권을 탈취하겠다. 그렇죠. 이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저 하나 살겠다고 예, 나라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건 막아야 하고 예. 이걸 막으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 정말 대결단을 예. 통해서 대국면 그럼요.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럼요. 본인은 뭐 국면 전환용 인사는 안 합니다. 무슨 뭘 안 합니다. 왜 과거 조선시대에서도 환국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왜 했겠습니까? 예, 그게 경신, 정치거든요. 예, 숙종 때 경신왕국도 있었고 예. 뭐 판을 바꾸는 거죠. 예. 예. 그런 게 지금은 판을 바꿔야 한다니까. 그렇죠. 예. 뭔가 국민들한테 새로운 면모 일신하는 모습, 황골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영역, 법률적인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이고 정치적인 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심리적인 요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저는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좀 접근을 좀 하고 싶어요. 도대체 왜 국민이 원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지고 마이동풍처럼 귀를 닫고 있는지 그거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